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개나 소나 한마디씩 내던지고 있는데 참 정말이지 같지 않습니다. 국임당의 윤희숙은 안철수나 이준석이 안 나가면 본인이 나가서 이재명 고문과 맞서겠다고 건방을 떨었고,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 선언을 냈던 안철수는 이재명 고문이 분당갑에 출마해서 진검승부를 가리자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참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안철수가 그동안 선거라는 선거는 거의 대부분 출마를 해서 완주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싶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되고 1년만 지나면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다 라면서 윤석열이 당선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입에 거품을 물던 자가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윤석열 앞에 무릎 꿇고 기껏 얻어낸 인수위원장 자리, 그리고 분당갑 출마 자리에 나가더니 이재명 고문이 만만해 보이나 봅니다. 선거철만 되면 철수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던 사람이 감히 누구에게 진검승부를 가리자는 것인지 참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또 6월 1일 되기 전에 철수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은 이재명 후보와는 견줄 만한 깜이 안 되십니다. 1년 후에 손가락 자를 준비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윤석열 최측은 한동훈의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는 한동훈이 부동산 거래에서 실거래가와 신고 액수를 다르게 작성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거래가와 신고 액수가 다르면 이거 당연히 세금 탈루를 위한 범법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때 답하겠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아주 영악하죠. 청문회에서 어떤 변명을 하게 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라면 반드시 고발이 들어가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일들이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있었다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아마도 담당 세무서와 국세청까지 압수수색을 했겠지요. 그리고 기레기들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온종일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기레기 그 어느 곳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로 뛰는 취재는 안 합니다. 평소에 받아쓰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 것인지조차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모든 언론사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적폐 언론사들은 그러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발당하는 게 무서울 겁니다. 의혹 제기했다가 행여나 사실이 아니면 곧바로 법적 조치로 탈탈 털리게 될 테니까요. 해서 지금 언론들도 윤석열과 한동훈, 김건희에 대한 의혹 보도에서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어제 김어준의 다스비에 대해서는 김어준 씨와 탁현민 비서관이 외교부 공간 내에 한 나무 사진을 공개하면서 김건희가 외교부 공간을 방문했을 당시 잘라야겠다고 한 나무가 맞지 않느냐, 자르라고 했다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냐라고 묻자 탁현민 비서관이 김건희가 나무를 자르면 좋겠네요 라고 했다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 같은 방송이 나가자 윤석열 청와대 이전 TF는 입장문을 통해서 탁현민 비서관과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면서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에 대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상호 의원도 외교부 장관 배우자에게 김건희가 나가 있어 달라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다가 저들로부터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정말이지 참담합니다.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 아직 고발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왜 고발한다고 해놓고 고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수사가 들어가면 CCTV를 확인해야 해서 그런 것일까요?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까지 이들은 자신들에게 조금만 불리한 의혹만 제기가 되면 무조건 고발부터 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격모독적인 언행들이 난무했고 허위사실, 가짜뉴스가 판을 쳤어도 법적 대응을 시사한 적이 몇 번 없습니다. 한 나라의 공인으로서 본인만 떳떳하다라면 이 정도는 떠안고 가는 것이
국가를 이끌어갈 공인으로서의 품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그런 품격이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자신들의 편이기 때문에 그냥 막 갖다 고발하고 기소하고 해서 죄가 있든 없든 고생을 시키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싶습니다. 법조계 출신이라서 법조계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고소고발을 막 싸지르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로남불의 끝판을 보여주지요. 한동훈은 검언유착 수사 당시 검찰이 끝내 확보하지 못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스스로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인 공격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이 정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면 안 된다면서 니들은 압수수색하면서 중학생의 일기장까지 뒤져봤습니까? 주광덕은 학생의 생활기록부까지 공개를 했었죠. 자, 또한 김용민 의원이 22개월간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비번조차 풀지 못하고 증거 확보를 포기한 이후에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이 검찰의 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한동훈은 자신에 대한 수사는 애초에 표적수사였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2차례의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독직 폭행까지 하며 2년 가까이 표적수사를 벌였다. 그럼에도 실체도 증거도 없음이 확인돼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에 착수하자 대검의 디지털 기기들을 삭제하거나 폐결하고 지시한 사람 누굴까요? 그리고 한동훈 딸이 저자로 등록된 전자책이 아마존 서점에서 17분 만에 4권이 사라진 거 누구의 짓일까요? 한동훈 딸 대외활동 웹사이트나 SNS 삭제 또는 비공개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떳떳한데 왜 그렇게들 삭제들을 하고 감추려는 것일까요? 오히려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박수를 받을 일인데 말입니다. 제기되는 의혹 중에 남의 논문 긁어다가 제 것으로 훔치고 긁어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걸 판매까지 했다는 것에 정말 놀라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한동훈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표적수사 비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 일체의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어련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아쉬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더디겠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